맞아요. 그런 것도 다 돼. 이게 이 극한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있잖아. 예를 들어 뭐 y는 2x-1 같은 거 있으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2x-1이라고 하는 애를 이거 다 이어졌으니까 그냥 연속함수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수학적으로 갖다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야.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어떤 한 값 있잖아. 한 값.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한 값 있잖아. 그 주변 바운더리를 잡았어. 엄청나게 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막 내가 한 0.000000000000000 한 1 정도 이렇게 잡아도 그거보다 무조건 더 작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범위를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의를. 그래서 여기 입실론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를 잡았을 때 그때 그 안에 얘 항상 fx라고 하는 애가 그 주변으로 다 잡아도 극한값이며 뭐며 다 그쪽으로 가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FA죠, FA. FA라는 값으로 전부 다 수렴을 하길 원하는 거야. 그 주변 어떤 범위를 잡아도. 그래서 그게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다 성립한다면은 우리는 그걸 연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갖다 정의를 하고 싶어서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속을 보일 거거든, 연속을. 그 연속을 보이기 위해서 극한에 대한 개념을 또 이용해요. 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집중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쪽 우리 지금 여기서 했던 네 가지 있잖아. 요거 관련돼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로 주어지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 지금 우리 계산하는 거 방금 했던 거는요. 외우기만 하면 사실 굉장히 쉽죠. 그죠? 계산하는 거는. 자, 그래서 메인이에요. 내가 이 메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메인이라고 여기가. 그래서 주로 어떻게 주어지냐? 추론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추론의 형태. 뭘 추론하는 거냐면은 함수를 추론하는 거야. 함수를 추론하는 거. 이걸로 거의 대부분이 다 주어져요. 자, 그럼 봐봐. 어떤 식으로 나오면 좀 쉽게 줄게.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처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x-1?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줄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를 했더니 얘가 2가 되었대. 이렇게 갖고 하나 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를 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대. 자, 요걸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f3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갖고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용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fx라고 하는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얘가 무한대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얘 밑에를 봤더니 너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지? 2차식이니까. 근데 수렴하게 되었대. 자,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하는 꼴이 나오는 거는 어떤 경우뿐이에요? 항상 어떤 꼴을 가지고 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갖고 있을 때지, 그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차수가 반드시 어때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됐니? 차수가 같아야만 해. 따라서 fx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몇 차식일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 2차식일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지, 그지? 그리고 개수가, 최고차 개수가 얼마여야 된다? 4여야 된다. 그러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쓸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봐봐.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었대요. 그럼 위에다가도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0이 되어야 되지, 그지? 됐어? 위에 1 집어넣었더니 당연히 0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1 집어넣었을 때 0인데 여기다가도 1 집어넣었을 때 0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 f1의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뭐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라고. 계속 앉아 있을 거야?
깨야지. 자, F1이 0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F1이 0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무슨 소리였지? 1을 근으로 갖고 있다라는 소리였어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생각해봐. 너 우리 얘 집어넣었을 때 지금 뭐가 됐으니까? 0이 됐으니까 위에다가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는 건 0분의 0꼴이 됐다는 소리야. 그지? 자, 내가 아까 0분의 0꼴 어떻게 해결하라 그랬어? 그렇지. 인수분해하고 약분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얘가 지금 누구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걸 좀 더 좋아하냐면 4배의 x-1 곱하기 x-k라고 쓰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를 이제 뭐라고 바꿔주면 x-1 곱하기 x-k의 4배다라고 써주시면 그러면 x-1과 x-1이 하나씩 날아가면서 여기다가 1 집어넣겠지. 그지? 그러니까 4배의 1-k가 마이너스 1이니까 1-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서 k가 4분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k에다가 이제 4분의 5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얘를 전개했을 때 fx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fx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함수식을 쓸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f3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갖고 추론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쉽게 나오냐?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완전 기본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줘볼게. 이번에는 요런 애를 한번 줬다라고 하자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fx 마이너스 2x 요렇게 한번 줘볼게요. 요렇게. 자, fx-2x를 줬더니 너가 마이너스 2가 되었대. 자, 요렇게 갖고 하나가 주어진 거야.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똑같이 x-1분의 fx를 했더니 1이 되었다. 이렇게 갖고 하나 주어진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만족하는 fx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말은 뭐냐면은 fx가 항상 다항함수라고 써 있어야 돼. 오케이? 다항함수라고 안 써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못해요. 알겠죠? 다항함수 fx라고 써 있어야 돼. 자, 다항함수 fx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얘 무슨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 그지? 그러면 유리화 해줘야 돼요. 자, 유리화 한번 진행해 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fx 더하기 2x 분의 fx 빼기 4x의 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봐봐. 얘가 가지고 있는 차수보다 얘의 차수는 반드시 어때? 절반만큼 작아요. 그죠? 너가 4차면 2차, 2차면 1차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홀수 차수 될 수 있어 없어? 홀수 차수는 될 수가 없어. 됐니? 자,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 생각해. fx는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식이어야 돼. fx는 2차식이어야 되고요. 개수가 뭐여야 돼요? 4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오케이? 4로 시작해야지 4x제곱하고 4x제곱이 날아가면서 1차가 남겠지. 그러면 너가 4x제곱이니까 너 루트 씌우면은 1차 되겠지. 그러니까 1차분의 1차 해갖고 수렴하게 될 거란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뒤에 얘는 개수가 얼마여야 돼? 얘는 개수가 8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8이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8이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마이너스 8이. 왜? 그래야지 여기에서 4x제곱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k를 누구로? 루트 4x제곱이니까 2x가 될 거고 여기도 2x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최고차만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x가 1로 갈 때 0으로 갔네. 근데 수렴했네. 그 말은 얘가 무슨 꼴이 돼야 된다?
0분의 0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F1이 0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서 F1이 0이니까 원래 같으면 똑같이 저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여긴 이미 얘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1 집어넣었을 때 4, 마 8 플러스 K가 0이다라고 쓰시면 K가 4라고 나오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K의 값까지 구해서 fx를 구할 수 있다라는 느낌인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수능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워지면 딱 이 정도입니다. 딱 이 정도. 괜찮아? 딱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 지금 이제 두 번째 갖고 있는 내용, 두 번째 내용. 딱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돼. 이거는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거든.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오케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물론 여기보다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진 추론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조금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풀면 다 돼요. 여기까지는 다 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야. 우리가 극한에서 갖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세 번째 내용은 대소관계 비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쉬워요. 자, 세 번째 대소관계 비교입니다. 얘는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워. 봐봐, 이런 거야. 우리 fx라고 하는 어떤 다항함수가 있거든. 근데 이 fx가 항상 gx보다는 크거나 같고 hx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리미트 x를 예를 들어 무한대로 보냈더니 gx라고 하는 값이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라고 하는 값이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었대. 그런 식으로 둘 다 수렴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어디로 반드시 수렴하게 된다. 그지? 눈치껏 알파겠지, 그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이는 게 우리 이쪽 대소관계 관련된 내용이에요. 겁나 쉽죠?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아유, 잠깐만. 여기 왜 베타라고 썼어? 미안해. 알파. 그러니까 너도 알파로 가고 너도 알파로 가면 니도 알파로 간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저거를 어디다 갖다가 써먹냐면 이런 거에다 갖다 써먹어요. 우리 fx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제곱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 저 사이에 있는 어떤 애래. 근데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라고 하는 요런 친구가 어디로 가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지. 얘네들 전부를 다 뭐로 나눠봐? 그렇지. 다 똑같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소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나눠봤더니 자, 얘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3분의 1로 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너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3분의 1로 가겠지. 그러면 너도 어디로 가겠구나? 3분의 1로 가겠구나. 이런 거를 쓰는 게 바로 대소관계 비교에 관련된 내용이란 소리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앞번호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또는 안 나오거나.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요 정도까지가 하나가 있고요. 수능 쪽에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모의고사 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극한이 수렴할 때 그 수렴하는 극한에 대한 성질이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옛날에는 좀 중요했었거든요. 가영, 나영 시절에서는요. 기억, 니은, 디귿 해갖고 맞는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문제 좀 짜증나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잘 많이 안 나오고요. 학교 시험 문제로는 나올 수 있어요. 좀 그지같이 된다고 치면은. 되게 쉬워. 내용은 되게 쉬워. 이런 거야.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m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n이라는 값으로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무조건 수렴한다면이야. 수렴한다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였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를 더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하나로 합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fx 더하기 gx라고 요렇게. 그리고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겠어? m 더하기 n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찹이 되니까 당연히 누구도 되겠어? 차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차도 된다라고 하는 거. 반대로 어떻게도 할 수 있어? 원래 합쳐져 있던 애들을 끊어서 쓸 수도 있겠죠.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겠어요? 이제 예측이 가잖아. 왜냐면 우리 이미 수열에서도 해봤으니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있는데 여기다가 상수배만큼을 하게 되면은 저 상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바깥으로 빼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k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써서 너를 k 곱하기 m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뭐겠니? 당연히 또 나올 만한 거 곱이 있죠. 그죠? x가 a로 갈 때의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를 서로 곱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라고 쓸 수가 있어서 얘를 m 곱하기 n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럼 네 번째 당연히 뭐 나오겠니? 나누기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를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로 나누게 되면은 요것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분의 fx라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쓸 수 있고 얘를 m분의 n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단 어떤 경우만 빼면 당연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으로 가는 경우만 아니라면 이겠지, 그지? 분모가 0만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네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는 그래서 쉽죠? 여기는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요거는 내신 문제에서는 메인이 될 수가 있어. 족같이 낼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거든요. 좀 애들이 좀 헷갈려 할 만한 것들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런 걸로 나오는 경우들은 좀 있는데 어쨌든 메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두 번째 극한각 구하기 있지, 그지? 거기가 거의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메인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 내용.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기본 내용은 끝나요. 이게 다야, 극한이. 이게 전부고. 근데 개념이 제가 아까 미친 듯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여긴 그래서 개념이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는 조금씩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여기까지 적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